안녕하십니까. 3D 팩토리의 오병기 사장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메타버스 전략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2018년부터 사용자 4억 6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CF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3년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오픈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세계 2위, 레알이 1위고요. 바르셀로나가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위고요. 그래서 4억 6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지난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9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모이는 메타버스가 구축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 3장 제일 뒤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의 요소가 무엇이 있었으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쪽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레퍼런스인데 그 김상경 교수가 최초는 아니지만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 네 가지 메타버스의 그 카테고리를 정의하셨죠. AR, VR, 그 다음에 미러월드, 라이프 로깅.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난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사업은 다 메타버스가 돼버렸습니다. 그 책에도 있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도 메타버스고 구글도 메타버스입니다. 네이버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럼 과연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정말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다 메타버스인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그 사업자들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적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페이스북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커뮤니티입니다. 기존의 커뮤니티가 아닌 3D 아바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페이스북은 지향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페이스북이 곧 메타버스 사업자가 되겠다고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트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블록스처럼 그런 모양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디지털 트윈의 세상을 메타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셜은 굉장히 생소한 회사이라고 생각되실 건데요. 메타버스 쪽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창업자로 동참해 있는 미국 회사고요. 메타버스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회사입니다. 스페이셜은 메타버스를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생태계를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어떤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중앙 집중 방식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저연령층 대상이라는 거 또 하나. 제가 보는 로블록스와 제페토의 메타버스의 핵심은 중앙 집중식과 저연령층, 초등학생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제가 지향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레알 마드리드를 201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붙인 이름은 메타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가상세계였습니다. 버추얼 월드. 같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버추얼 월드, 메타버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2018년부터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얘기한 커뮤니티라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될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지향하고 있는 저연령층 대상 중앙 집중 방식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될까?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첫째,
저연령층 대상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2018년 이후에 저희 회사의 첫 번째 메타버스 구축 전략은 실감형 XR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감형은 저기 있는 것처럼 포토 리얼리스틱입니다. 포토 리얼리스틱은 우리말로 실사입니다. 실사. 사진 같은 느낌을 갖는, 진짜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바타도, 이 환경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페이스북이 지향하고 있는 포토 리얼리스틱 아바타를 구현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저희는 처음부터 레알 마드리드라는 저희 목표가 절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 편의성이 필요한 절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페토를 가끔 들어가 봅니다.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한 글로벌 IT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페토는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되게 편하게 하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초등학생들만 사용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진짜 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메타버스 아바타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통계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서베이를 해보면요,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아바타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보다는 진짜 같고, 그렇다고 내 얼굴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얼굴을 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실감형 XR 메타버스가 저희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탈중앙화입니다. 이거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탈중앙화 이슈가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톡입니다. 여기 혹시 카카오톡, 저도 카카오톡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카카오톡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집중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 또한 중앙집중식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폐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IBM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해서 IBM 메인프레임의 폐해 때문에 유닉스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온 것처럼 지금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집중식, 모든 플랫폼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페토가 중앙집중식입니다. 왜? 모든 아바타를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아바타의 모든 결제도 제페토가 합니다. 다 내 겁니다. 제페토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 용역 다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입점에 있는 구찌도, 입점에 있는 폴로도, 입점에 있는 YG도 다 제페토의 허락을 받아야지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중앙집중식이고 골목 상권의 폐해가 또 생길 거라고 메타버스에서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레알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2018년부터 바르셀로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영업을 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세계 2위, 레알은 세계 1위, 삼성과 LG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맨체스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스페인에서 두 팀이 게임하는 걸 보면은요, 전쟁터입니다. 총동 날입니다. 그 두 회사가 이런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한 엔티티 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메타버스가 생기면 절대 LG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LG전자 메타버스는 독립적으로 생길 겁니다. 결국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 메타버스의 모습은 탈중앙화된 각자의 메타버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레알 마드리드 4억 5천만 명 메타버스가 있고요. 여기 바르셀로나 4억 6천만 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둘을 연결시킬까요? 어쨌든 간에 중앙집중식은 아니라는 게 2018년, 19년에 이미 결정은 돼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은 안 된다. 탈중앙화해야겠다. 각각의 메타버스들을 연결시켜줘야겠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첫 번째 전략은 실감형, 두 번째 전략은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저희 레알 마드리드 메타버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구현 역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자랑 같기도 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에 말씀드린 전략,
그 두 가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감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저희는 선택했던 게 언리얼 엔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유니티냐 언리얼이냐. 그 이외에 엔진을 써보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유니티 아니면 언리얼입니다.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내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돈이 한 1, 20억밖에 없다. 그리고 대충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퀄리티의 아바타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유니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한 2년 이상 있고 돈은 한 2, 300억 쓰고 정말 진짜랑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면 언리얼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언리얼을 쓰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유니티는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API가 90%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니티가 제공합니다. 언리얼은 제공 안 합니다. 워낙 돈 많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니들이 만들어서 쓰십시오입니다. 거의 90%의 메타버스에 필요한 API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난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감형 XR을 지향하는 저희 회사로서는 언리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플랫폼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언리얼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플랫폼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 디지털 휴먼이 핵심이다. 맞습니다. 디지털 휴먼 핵심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학교 말고 현장에서 10년 동안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보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저는 오전에 들으면서 좀 의문이었습니다. 디지털 휴먼 잠깐 말씀드릴까요? 또 여기서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가상의 인플루언서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휴먼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볼루메트릭, 즉 3차원 구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CG 영상이어야지만 메타버스에서 3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가 됐는데, 지금 디지털 휴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디지털 휴먼이 아니죠. 딥페이크로 만든 그 인플루언서들은 제가 춤을 춥니다. 아니죠. 제가 춤을 추면 안 되죠. 이쁜 여자, 이쁜 뭐 아이돌, 진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군 룩을 가진, 죄송합니다. 이쁜 여자라는 단어는 취소하겠습니다. 군 룩을 가진 여자를 옷 잘 입혀서 막 춤을 추게 하고요. 얼굴을, 사진을, 다른 여자 사진을 딥페이크로 한 2, 3일 정도 컴퓨터가 혼자 러닝을 하면 AI로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즉 2D 사진입니다.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가 아닌 것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VRLB. 제가 지금 이렇게 제스처합니다. 아바타도 제가 제스처하고 똑같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아바타들이요, 아까 보였던 스페이셜 아바타가 발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스페이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드시 미래 아바타는 저와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즉 제 모습을 트래킹해야 되는 겁니다. 센서를 달아놓고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3차원 트래킹을 해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센서 없이도 제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제 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하는 것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아바타가 바꿔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입모양을 트래킹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AI가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흥분해 있구나. 그럼 막 얼굴 표정을 심각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울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AI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울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AI에서 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울고 있는, 웃고 있는 입모양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즉 광범위한 VRLB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트래킹해서 메타버스에 넣어야 되는 LB, 로케이션 베이스드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 하나하나의 표현까지 넣는 LB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뒤로 안 돌아가네요. 저희가 기술 평가나 기술 대상을 받든 아니면 유니콘으로 선정되든 저희가 받은 모든 기술은 기본적으로 실감형 XR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기술로 받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협회를 하고 있지만 VR 협회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VR 협회 200명 회원사 다 메타버스 사업자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CG 사업자,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CG 사업자 다 메타버스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강 교수가 얘기한 대한민국 온라인은 모두 다 메타버스이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온라인 사업 다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CG 사업자, 디지털 휴먼 한번 만들어본 회사, VR, LB 총싸움 하는 거 만들어본 회사 다 메타버스 회사인 겁니다. VR 회사 다 메타버스 회사고요. CG 회사, VFX 회사 다 메타버스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메타버스 회사라고 하면 플랫폼 개발 역량을 갖고 있어야겠다. LB 트래킹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저희가 말입니다.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 세 번째로 김광석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습니다. 점을 어디다 찍는지도 몰랐습니다. 트래킹하는데 1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쓰레기통에 2번 버리고요.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기술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는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닙니다. 사업권을 가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돈 벌면 저희 돈입니다. 레알이랑 나눠 갖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주할 수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디지털 휴먼 역량을 키웠고 VR, LB의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1위, 2위 사업자가 될 정도로 역량을 키워놨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가 절대로 올해 연초에 나온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1992년이고요.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된 거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이후부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메타버스 사업자가 올해 나온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휴먼을 연구하고 VR, MBA를 연구하고 XR을 연구하고 온갖 저희가 2019년에 저기 어딥니까? 스카이댄스 미디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사하고 힘을 합쳐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VR, LB 게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온 사업자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잘 모르시는 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알이 4억 6천만 명을 갖고 있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럭비 다 합쳐서 세계 1위 스포츠 클럽이고요. 세계 2위 스포츠 클럽이 FC 바르셀로나이고 3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SNS에서 영향력을 평가한 걸 보면 페이스북이 1위, 삼성이 2위, 호날두 사람입니다. 그 축구 선수죠. 호날두가 3위, 레알 마드리드가 4위, 코카콜라가 5위, 바르셀로나가 6위입니다. 우리는 K-팝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K-팝 BTS에 열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유럽과 중국입니다. 중국을 잠깐 예를 들어 드릴까요? 레알 마드리드 공식 팬이 1억 2,700만 명이고요. 유저 아이디 갖고 있는 팬이 9,700만 명입니다. 저희 나라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팬클럽이 2만 명입니다. 중국의 팬클럽이 4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대표팀보다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0만 명의 레알 마드리드 팬클럽 회원 중에 83%가 30살 이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메타버스의 꿈의 사용자 고객이라고 하는 Z세대, M세대 합쳐서 MZ세대 30세 이하 4억 5천만 명 중에 83%입니다. 그중에 60%가 5년 이상 팬클럽에 가입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중국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은 더 심합니다. BTS 열광하는 거, 아미가 열광하는 거 못지않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열광합니다. 총쏴 죽입니다. 지면. 제가 거기서 한번 가운데 끼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의 열광하는 스포츠 클럽이 레알의 4억 5천만 명, 바르셀로나의 4억 6천만 명.
저희가 9억 명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저는 이 자산이 저 혼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광석 정통부 지원 사업이었고요. 저기 VRLB 만든 거 정통부 지원 사업이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9억 명이라는 유저를 확보한 겁니다. 이 유저가 앞으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메타버스 참여 기업들한테 일부분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K-팝 고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MZ세대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레알 마드리드는 크게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이겁니다.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겁니다. 만들었습니다. 현장과 똑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아바타들이 120개 말을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덩어리고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포토 리얼리스틱 실감형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야겠다. 모든 연령층 대상으로 사용 편리성을 구현해야겠다. 그리고 4.5억 명이 이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메타버스를 또 저는 둘로 가릅니다. 메타버스를. 하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하나는 상상의 나라를 피는 메타버스입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상상의 세계를 만드는 메타버스라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과거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로블록스와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고요. 그러나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과거에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120년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챔피언스 리그 컵을 만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1등을 했던 챔피언스 리그 1등을 했던 컵을 클릭을 하면 그때 흑백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역사와 스토리와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무궁무진 많은 겁니다. 서울시에도 6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 메타버스를 만든다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미래의 모습만 우리 애들한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서울시에 만들었던 600년의 역사 자료들을 다 메타버스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앞으로 메타버스의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걱정하시던데 메타버스가 정말 오래 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피라미드를 가봐야 됩니다. 미래의 피라미드 만들까요? 기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넣어주면 어쨌든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포토 리얼리스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스타디움과 우리가 만든 스타디움 트윈으로 똑같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들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억 5천만 명 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영상들, 결승전에 했던 영상들 다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훅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그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박물관, 스타디움, 그다음에 레알 시티, 선수촌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익 모델이 궁금하시죠? 메타버스 만들어 놓으면 이 수익 모델은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수익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모릅니다. 저의 투자사가 KTV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익 모델이 뭡니까? 돈 법니까? 모릅니다. 돈 못 법니다. 지금은 5년 후에 볼 겁니다. 카카오톡이 제 친구가 카카오톡 사장입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카카오톡을 보여줬는데 무슨 이런 걸로 돈을 벌라고, 이런 허접한 걸로. 처음 봤을 때 그랬습니다. 딱 메시지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처음 보면 그럴 겁니다. 무슨 이런 걸로 돈을 벌라고. 5년 후에 떼돈을 벌 겁니다. 지금 뭘 버는지 나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는 건 이런 겁니다. 자동 통역 해주니까 네이버나 구글도 자동 통역 음성으로 해주면 돈 받습니다. 저희도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바타, 제페토가 돈 받으니까 저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VIP룸, 그냥 일반 VIP 라운지는 공짜로 드리고
펜트하우스는 1억에 팔라고 합니다. 누구? 저기 내년에 월드컵 치르는 저기 어딥니까? 어디죠? 저기 중동에 있는 북극 왕자님들한테 1억에 팔면 됩니다. 시간 다 됐다고 하네요. 콘텐츠, 굿즈, 게임 등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5분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레알을 계약하고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오픈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난주에 바르셀로나 계약해서 내년에 오픈을 할 겁니다. 저희가 레알을 처음 계약했을 때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대기업, 중소기업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작년 12월까지도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 쓰고 가상세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 3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한 150억 썼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계약된다고 하니까 서로 같이 하자고 난리십니다.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증명이 된 겁니다. 뭐 레알은 뒷발질하다가 속아 쥐잡았겠지. 아닙니다. 저희 나라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을 쌓았고요.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계약된 겁니다. 하나는 할 수 있지만 두 개는 우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에 있는 메타버스 업자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바르셀로나 도시, 레알 마드리드 도시,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홈 경기를 할 때 메타버스에서 레알 아바타 4억 5천만 명 글로 보낼 생각입니다. 레알에서 홈 경기를 하면 바르셀로나 아바타 4억 6천만 명이 레알 메타버스로 가게 할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응원하러 가는데 마트에 들어서 뭐 사가지고 가야죠. 뭐 응원 도구도 사가야 되고 샴페인도 사가야 되고 뭐 여자친구한테 줄 뭐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어디서 사겠습니까? 롯데마트 메타버스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메타버스에서 중간에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9억 명이 롯데마트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날은 갤럭시코라고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하는 날은 전 유럽 전역이 다 휴일입니다. 뭐 전쟁터 같습니다. 9억 명이 막 다 미친 사람들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그 사람들 경기 끝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커뮤니티를 안 만들어 주니까 풀 데가 없어서 총싸움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같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9억 명이 그날은 들썩대는데 그 들썩대는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아니고 옆에 붙은 롯데마트인 겁니다.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 수리라도. 그래서 저희랑 지금 참여하기로 한 짧은 기간에 참여하기로 한 데가 뉴가 전 대한민국 빅4 안에 드는 영화사입니다. 뉴에서 뭐 저기 부산행 만든 회사죠. 뉴에서 영화관을 만들기로 했고요. 펜트하우스 대한민국 빅2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에서 드라마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에서 음악 중심을 만드시겠다고 하시긴 하십니다.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우리 밑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제가 밑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드십시오. 메타버스를. 어떻게? 아바타만 교류합시다. 제 레알 아바타를 드라마관에 보내드리고 마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아바타, 롯데에서 만든 아바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생태가 구성되는 겁니다. 굳이 이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바타, 우리 아바타가 마음 놓고 갔다 왔다 하게만 제 아바타를 구속할 필요도 없고요. 남의 아바타 오겠다는 거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메타버스에 돈 쓰고 가십시오. 우리 아바타도 롯데에서 돈 쓰고 오는 거 아무도 전 막지 않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 메타버스 에코시스템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발 연락 주시고요. 이 옆에다가 또 더 좋은 메타버스 만드셔서 그냥 붙여놓으십시오. 아바타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